오늘 이선옥 작가님이 등판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눈길을 뚫고 오셨어요. 이선옥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이른 아침. 사실 지금 이선옥 작가님께 오전 10시 23분은 새벽 3시 같은 시간. 근데 새벽 기도에 가는 심정으로 오시라고 제가 간절히 네. 부탁드렸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가수 백자 씨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네. 이분이 그 줄리 네. 김건희를 비판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가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에서 뭐 공격을 당한 거예요. 네. 여성을 뭐 비하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얘기 듣기로는 3년 전부터 네. 그 어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그 노동단체 네. 거기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단체라고 하면 뭐 아실 거예요. 네. 무대에 못 서요. 못 서게 그렇게 막 바람을 넣었던 분이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네. 어떤 분, 네. 그분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그 뒤로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네. 3년째 지금 무대에 못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좀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이 민중가요의 그 기라성 같은 대선배들이 야 그거 타협하면 안 되지 막아가지고 백자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이게 이래도 됩니까 이게? 정의당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패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예. 누가 형을 정해주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몇 년 동안 무대에 서지 마라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용민 PD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법정에 세워지면 이게 무슨 기간도 없고 정해진 형량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들이 풀릴 때까지 그들이 허락할 잊을 때까지 잊을 때까지. 안 잊잖아요. 네.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양형도 없고 예. 공소시효도 없고 그렇지. 이런 형이 그냥 페미니즘 법정이 때린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문제는 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누구냐. 네.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무릎을 꿇으니까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쌓이고 있는 억울한 시체들이나 그 수많은 그 전사자들,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김용민이가 네. 다시 출연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방송이나 뭐 방송뿐만 아니라 뭐 그 학교 강단에 선다든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제가 그렇죠. 일축을 합니다. 야 나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야. 만약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에 출연할 수 있다면 조선중앙TV에서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쪽이 불가능해. 빠를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실제로 정말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건 문명국가 법치국가에서 그렇죠. 법 위에서 오히려 군림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그걸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보수 쪽하고도 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거기 있어봐야 당신은 뭐 흑사리 껍데기에 불과하다. 네. 이쪽으로 넘어와라. 우파 진영에서 안티페미 하면은 네. 막 우상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네. 출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당장 이준석 봐라. 이준석이가 당신보다도 10배는 더 세게 말하는데 또 10배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잘 팔리지 않냐. 페미들도 인정하지 않냐 걔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세상입니다. 예. 뭐 지금 제 넋두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예. 자 동덕여대 사태 지금 다시 또 불거졌습니다. 네. 이게 서부지법을 닮은 건지 5.18을 닮은 건지 자기들은 5.18과 비슷하다. 홍희진이라고 네. 진보당 대변인인데 네, 네. 제가 어제 또 우리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또 운동 한청년 운동에 아주 깊이 관여하셨던 분 말씀으로는 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5.18하고 비유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자신들은 뭐 우리가 5.18 시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사안들을 볼 때마다 이걸 가장 양쪽 모두 가장 어떤 극단적인 형태와 예. 비유해서 예. 그 행위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 행위를 옹호하려는 그건 다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5.18를 끌어오는 것도 네. 오히려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그 주장의 정당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부지법 사태를 또 끌어와서 비난하는 것 또한
그러니까 비난하고자 하는 쪽에서도 가장 극렬한 형태와 비난하려고 하고 그 양쪽의 욕망은 사실 같은 거죠. 네. 그냥 사안을 사안 자체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부지법 폭동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이선옥 작가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방화범들이 정신적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불길을 보면 흥분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 근데 방화라는 형태를 범죄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네. 그냥 어떤 사인의 집에 불을 지른 것과 예를 들면 소방서에 불을 지른 거는 방화라는 행위는 같지만 처벌에서는 또 다른 적용을 받죠. 예를 네. 들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또 혹은 그게 국회에 방화를 했다. 이거는 다른 취급을 받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거죠. 어떤 법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저지른 폭력 행위와 네. 또 학교 안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가 양태로는 같을 수 있지만 네.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 행위가 어떤 식으로 부수고 난동을 부렸는가라는 면에서는 또 행위의 동질성 면이 있고 그런 네. 것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동덕여대 사태를. 동덕여대 사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10년 세월 페미니즘을 용인한 결과가 오늘날 이런 이제 존재들을 만들었다. 사실은 저는 진보 좌파 진영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일관되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눈을 감고 그런 결과 자신들의 폭력을 폭력이라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뭐 자기들이 언제 그런 폭동 같은 일을 했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성명서를 보고 사실 좀 뜨악했던 게 이제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지만 우리의 맥락을 좀 이해해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폭력을 했어? 대자보 이게 뭐야 그럼 이거는? 대자보 붙이는 게 폭력이야? 구호 외치는 게 폭력이야?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라카로 대자보를 쓴 겁니까? 네, 그 벽에다가? 건물에다가? 그게 또 다른 점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영페미니스트들에게는 폭력 행위라는 그런 그러니까 사회 일반적으로 동의되고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개념마저도 상당히 오염된 채로 주입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폭력이 아니야. 이게 진보 진영의 책임이죠. 페미니스트 진영의 책임이 1차고 그걸 용인하고 지지해온 진영의 문제죠. 너무 좀 많이 아픕니다, 사실은. 아니 사실은 점점 시대가 뭐 발전하고 진화되고 그래서 논리는 더 탄탄해지고 책임성도 더 강화되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자기가 한 행위조차도 이거는 폭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건지.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 문제처럼 지적을 하자면 그들을 만나준 민주당 의원 10명이 있죠. 네네. 누구도 지금 내가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저 왜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인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뭐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토론회도 조직하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밝혀야죠. 그렇죠. 왜 나서지 못합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면담했다. 면담해보니 이런 사정이 있더라.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학생 인권을 위해서 좀 이 사태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만났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왜 아무도 나서지 않죠? 저는 그 10명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름은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는 정말 몰라요.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서. 이수진 의원은 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당 여성위원장인가 그래요. 네. 그런지 민주당의 행태가 지금 이들을 사실 키운 굉장히 큰 책임이 있죠. 오늘날 이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아직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 책임이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덕여대 사퇴하면은 막 그냥 학교 벽에다 라카치라고 뭐 교수님들한테 모욕 주고 뭐 그런 정도로만 하시는데 이 근원적인 원인이 남녀 공학으로 그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검토해 보겠다라는 학교 쪽의 그 입장이 나오면서 이 진짜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남녀 공학을 반대하는 논리가 기가 막혀요. 남자하고 학교 다 같이 다니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분리주의, 차별주의 아닌가요? 분리주의죠. 그런데 오히려 이 학생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성차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시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좀 납득될 수 없는 주장들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대가 여대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통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라면 네. 그건 좀 납득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여대로 남고 싶다.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주장한 건 남자라는 존재는 학교에 한 명도 들일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 그 음식 시켰는데 남자 배달원이 학교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네. 그랬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2018년인가에 그런 사태가 한 번 있었고 예. 한 어떤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거기에서 알몸으로 자의행위를 했다가 네. 그 이제 대상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예. 빈 강의실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가 검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를 예로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위협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뒤에 학교가 했던 조치가 이제 CCTV 엄청 강화하고 예. 시설물도 교체하고 예. 남성의 출입을 굉장히 막았어요. 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이 불편해지니까 예. 왜냐하면 배달도 시키고 그렇지. 택배도 예. 받아야 되고 예. 이러는데 불편해지니까 그걸 또 이제 완화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게 남녀 분리주의가 오늘날 여성에 대한 배타적인 보호, 그다음에 남녀 분리주의가 예.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특성이기도 하죠. 아, 이게 저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가 이제 이게 형태로 보면 성별의 문제지만 예. 예전에 우리 흑인 그렇지. 민권운동 시작할 때 예. 그들이 싸웠던 게 흑인은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고 흑인은 버스를 같이 탈 수 없고 그렇지. 이러한 분리주의 정책에 반대해서 네. 우리는 같은 공간에 같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민권운동이었어요. 반대네. 예. 그리고 여성운동도 마찬가지로 예.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거나 예. 여성은 뭐 운전을 할 수 없다거나 지금도 예. 그런 나라가 투표를 있죠. 여성은 할수 투표를 없다거나. 못한다거나 예. 여성은 어떤 공간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이런 네. 분리주의에 반대해서 싸우는 게 여성인권 운동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 자신이 예.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예.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페미니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옹호하고 있느냐? 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옹호하고 있는 거죠. 환장한 일입니다. 환장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니콜라이님이 물어보셨는데 남자 교수는요? 네. 이렇게 또 네, 그러니까 반문하시네. 그들의 주장이 사실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건 실제일 수 있습니다. 네. 위협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남자 교수의 존재나 남자 교직원의 존재나 그렇지. 거기에 출입하는 네. 뭐 남성들의 문제나 네. 혹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나 그렇지.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예.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들은 학교란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입학해도 그건 통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학생이 입학하더라도. 예.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뭐 범죄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남성이라는 존재에게 학교를 개방하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예.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냥 남성 혐오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게 사실 남성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남성은 그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그 네. 페미니즘의 논리를 사실 그대로 주입받은 학생들의 이 반응인 건데 네. 이게 잘못됐다고 교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어린 여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남성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공포, 그러니까 과장된 공포, 네. 근거가 있죠. 네. 성범죄 피해를 여성들이 당한다라는 그 근거가 있는데 네. 그게 많은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가해자성이나 범죄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현실은 또 인정하지 않는 과장된 공포에서 기인한 것인데